안녕하세요. 축구 타는 남자 야진입니다. 올 시즌 정규 라운드 마지막 슈퍼매치가 펼쳐졌습니다. 파이널 A 막차에 타기 위한 두 팀의 승점 6점짜리 경기였는데요. 결과는 수원의 완승이었죠. 올해 슈퍼매치에서 단 1승도 없던 수원은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상대보다 한 발 더 뛰려는 투지로 무장한 수원은 서울의 공격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경기 흐름을 주도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원이 어떻게 서울을 공략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라인에 고민을 안고 있는 서울은 이번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지난 경기 김신진에 이어 이번엔 수비수 출신 공격수 박동진을 센터백으로 기용한 것인데요. 일류첸코도 오랜만에 선발로 나섰습니다. 수원은 부상에서 돌아온 정승원이 중원에 자리했습니다. 우측 풀백 자리에 장호익 대신 김태환이 나온 점도 눈에 띄었죠. 이날 경기는 수원 수비의 승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서울의 공격을 완벽히 통제했는데요. 수원은 경기 전 나온 그림과는 다르게 대응을 만듭니다. 4-3-3보다는 사실상 4-4-2에 가까운 대응을 만들고 수비 블록을 형성하는데요. 서울은 결국 후방에서 3-2의 빌드업 대응을 만든 뒤 공격을 풀어가는데 이 위치로 가는 공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었죠. 수원은 전방에선 2명의 공격수가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좁게 서면서 상대의 패스기를 막는 것에 주력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와 함께 블록을 형성하며 자연스럽게 서울의 이 공간은 갇혀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공간을 통제하면서 서울의 공격을 1차적으로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왼쪽에서는 강현묵이 변칙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안쪽으로 좁히는 서울 풀백 윤종규를 따라 위치를 잡고 중원 수비를 도와주죠. 강현묵은 이렇게 좁게 서면서 중원에서의 수비 숫자를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수원의 수비 블록에 갇힌 이 위치로는 서울의 공격을 전개하기 힘들었는데요.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수시로 이 위치로 드나들며 패스길을 만드는 게 서울의 주요 공격 루트였지만 이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죠. 서울은 결국 측면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기성용의 롱패스를 활용해 좌우 측면으로 길게 벌려주는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기성용의 패스를 통해 서울의 공격이 측면으로 향한다는 건 수원이 의도한 대로 경기가 흘러갔다는 뜻이었죠. 수원은 패스 능력이 좋은 기성용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고 선수 간격을 좁히며 상대가 중앙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서울에게 대놓고 측면 전개를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는 수원이 측면 구역에서의 수비에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수원은 사이드로 공이 갔을 때의 수비 조직에 많이 신경 쓴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강현묵이 좁혀선 왼쪽 측면에서는 이기재가 적극적으로 전진 수비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기재가 전진할 때 서울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뒷공간을 정승원이 빠르게 커버해주는 걸 볼 수 있죠. 전반적으로 수원은 측면에서 많은 숫자를 두고 수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서울의 주요 공격 루트였던 왼쪽 측면을 보면 이 위치에 배치된 수원 선수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죠. 젊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 포진하면서 많은 활동량으로 수비에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원은 이렇게 많은 숫자를 두고 서울의 공격을 저지하는데요. 이 경기에서 어딜 가든 수원 선수들의 숫자가 많아 보이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반대로 서울 입장에선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가 중요했는데 이 부분에서 애를 먹은 게 경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최근 서울은 나상호가 낮은 위치로 내려오며 볼을 받아주는 장면이 많습니다. 나상호가 이 위치에서부터 공격을 풀어가려고 하면 상대의 시선이 쏠리고 이때의 뒷공간을 다른 미드필더가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공격은 결국 전방으로 패스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나상호의 동선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역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박스 가까이에 위치해야 위협적인 나상호에게 지나치게 긴 보름반을 요구하게 되는 건데요. 이 같은 공격은 비효율적이었죠. 측면에서 수원의 많은 수비 숫자에 밀리는 서울의 공격은 무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공격이 차단되면 빠르게 수원의 역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앙을 옥죄고 있지만 측면으로 향하는 공격에 대한 대비가 이미 돼 있던 수원은 탈취 이후엔 역습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전환되죠. 그리고 서울은 지난 인천전 김신진에 이어 이번엔 박동진을 센터백으로 출전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이 역시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동진이 아무래도 최후방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비라인 탓에 후방 커버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있죠. 때문에 이렇게 어설픈 라인 형성은 곧바로 위기와 직결되는데요. 이는 계속해서 서울의 뒷공간을 노리는 수원에겐 좋은 먹잇감이었죠. 선제골은 결국 수원에서 나옵니다. 절정의 폼을 보이고 있는 오현규의 득점은 수원에게 큰 여유를 안겨다줬습니다. 높은 에너지 레벨로 승부를 보려는 팀에게 선제골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선제골 결국은 기록합니다. 자, 오현규 4경기 연속골입니다. 대단합니다. 오현규. 한번 이기자의 왼발 오현규의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6경기에서 5골을 폭발시키고 있는 오현규. 슈퍼매치 선제골. 얼마 되지 않아 교체 투입된 안병준까지 추가골을 넣으면서 서울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죠. 추가골 기록합니다. 안병준. 후반전 서울은 변화를 가져갑니다. 3명의 선수를 동시에 교체하는데요. 앞선 숫자를 늘리고 공격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번엔 최후방에 박동진 대신 기성용을 남겨둡니다. 서울은 여전히 중앙을 통한 공격 루트에선 애를 먹었습니다. 좁게 서는 수원의 라인을 뚫어내지 못했고 결국 후반전에도 사이드를 거쳐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공격수들의 헌신적인 수비 속에 여전히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놓치지 않는 수원이었죠. 게다가 무리하게 전방 숫자를 늘려놓은 서울은 역습에 대한 대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위에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던 서울은 수원의 역습을 1차적으로 저지해줄 선수가 없었는데요. 이는 중원에서 수비 중심을 잡아주던 수원의 이종성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죠. 이종성은 중원에서 서울의 공격을 번번이 끊어냅니다. 이종성의 존재는 현재 수원이 백포 시스템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비라인 위를 지키는 이종성의 볼 탈취는 곧바로 수원의 역습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나상호의 무리한 수비 장면이 나옵니다. 이 퇴장으로 사실상 경기는 끝이 났죠. 서울의 주장 나상호가 경기장 밖으로 쫓겨납니다. 아니 지금 카드가 본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거는 무리하게 쫓아가면서 뒤에서 파울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쪽 측면으로 넓게 벌려 있네요. 자, 사이 공간으로 다시 한번 수원의 역습을 통한 쐐기골까지 터지는데요. 이번 경기는 수원이 들고 나온 전략이 서울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오현규 있습니다. 오현규. 3대0입니다. 3대0. 슈퍼매치 3대0 스코어가 나섭니다. 와, 수원 삼성. 특히 서울은 수원이 보여준 기동력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완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정도 파이법이 나오고 있는 서울의 플랜 A는 이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상자로 인해 완전한 선수단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파이널 라운드까지 남은 건 4경기, 서울과 수원의 승점차도 이제 불과 3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